와,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손흥민이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잊게 하는 부활을 알렸습니다. 중거리 슛뿐만이겠습니까?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2022-2023 잉글랜드 FA컵 32강전 토트넘 대 프레스턴과의 경기가 프레스턴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프레스턴은 2부 리그 11위 팀이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할 수 있는 성적으로 나름 수비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올 시즌 클린시트가 무려 11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포츠머스와의 64강전에서도 겨우 1대 0으로 승리했던 만큼 두 줄 수비 이상으로 내려앉아버리는 전술을 펼치면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다 보니 이 경기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예상하긴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졸전이 되거나 압승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전문가들은 이 경기에 손흥민이 벤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한편으론 FA컵인 만큼 손흥민을 쉬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쉬지 않길 바랬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부활을 하길 바랬었죠. 이 경기는 새벽 3시에 열리게 되었는데 라인업이 1시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강인이 출전한 경기도 형편없이 패배했다 보니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 경기에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케인은 예고대로 벤치에 있게 되었고요.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골키퍼는 포스터였고 변함없는 3백엔 탕강가, 산체스, 랑글레였습니다. 윙백은 세세뇽, 도어티, 투미들엔 벤탄쿠르, 비수마, 그리고 3톱에 손흥민, 페리시치, 쿨리셉스키. 페리시치? 좀 김빠지게 페리시치가 아예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최소한 라인업의 변화도 있고 페리시치도 기존처럼 윙백으로서 손흥민과 연결이 아니라 공격수로서 오히려 콤비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경기 시청하죠. 전반전은 토트넘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지만 경기력이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전반 6분 직접 프리킥이 가능한 기회가 왔는데 당연히 손흥민이 킥을 할 거란 기대와 달리 페리시치가 킥을 하고 그것도 전혀 위력 없으면서 오히려 손흥민 걸 뺏었다고 느껴지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개의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몸놀림이 가벼웠고 공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 경기에 공격진들에게 프리롤을 주문한 듯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인데도 좌우 2선까지 넘나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바깥쪽에서 볼을 받자마자 슈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 15분에 동료들끼리 패스를 주고 받다가 손흥민이 왼발로 중거리 슛을 강하게 때렸고 골키퍼가 겨우 막아내면서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분 뒤에는 이번엔 더 멀리서 오른발로 더 강력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의 위협적인 중거리 슛 외에는 토트넘은 프레스턴에게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프레스턴 같은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하려면 크로스로 인한 득점, 중거리 슛 아니면 현란한 패스로 수비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패스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전반전처럼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유일한 득점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이 그 미션을 해냅니다. 중거리 슛 3번 만에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후반 4분 탕강가가 옆에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줬고 손흥민이 지체 없이 정광석화 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한 것은 정확히 24일 만입니다. 1월 5일에 득점에 성공했죠.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득점, 그 활약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절대로 프레스턴이 약팀이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프레스턴은 최소한 1부 리그 하위권 팀 정도는 되는 팀이고 수비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득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스스로 해결사를 자청한 것이고 기회만 닿으면 무조건 슈팅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 같은 득점은 약팀, 강팀 상관없이 어디서든 슈팅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줘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손흥민의 골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혔던 혈이 뚫리듯 시원했습니다. 이는 국내 팬들만이 아니죠. 토트넘 현지 팬들도 매우 흥분하면서 손흥민의 득점을 축하해줬습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터졌어. 이게 바로 소니 할 일이지. 그 어려운 골을 그렇게 쉽게 넣다니 믿을 수 없어. 득점왕이 돌아왔다. 부상과 마스크의 영향은 이제 끝났어. 후반기 15골 가자. 손흥민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의 골은 정말 예술이었어. 느린 화면으로 휘어가는 궤적이 정말 충격적이야. 베일의 왼발을 장착한 건가? 등등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토트넘이 1대0이 된 것만으로도 최소한 16강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레스턴은 실점을 하자 의외로 좀 더 공격적인 태세로 바뀌었고 실제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24분 손흥민이 또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박스 중앙에서 탄강가가 페리시치에게 밀어준 볼을 다이렉트로 기가 막힌 패스로 손흥민에게 연결해 주었고 손흥민은 상대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린 턴 동작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골로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손흥민은 너무도 깔끔한 슈팅으로 멀티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골을 도와준 선수가 페리시치라는 게 더 놀라운데요. 두 선수가 득점을 위해서 콤비로 출전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후 페리시치에게 달려가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 감정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네요. 풀리는 것까진 아닌데 제발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는 생기더라고요. 손흥민은 후반 40분에 교체가 되었는데 원정 토트넘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걸어 들어갈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고 벤치에서도 표정이 좋지 않다 보니 부상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종료 후에 손흥민은 매우 밝은 모습이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은 후에 콘테 감독은 선수들을 교체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한 단주마가 교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주마는 확실히 빠르다는 인상을 줬고 힐이 손흥민과 교체돼 출전했을 때 클루셉스키에게 좋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해줬고 클루셉스키가 곧바로 박스 안으로 패스를 하자 단주마가 데뷔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있고 없고가 크게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토트넘은 프레스턴을 3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골들이 필요했다. 정말 중요했다. 제가 좋아하는 슈팅 위치였다. 전반전에도 몇 번의 슛 기회도 있었지만 상대의 골키퍼가 잘 막아냈다. 스트라이커나 포워드 위치에서 활약하면서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것이다. 또 중요했던 것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결과를 보면 편안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 FA컵은 결코 편안하지 않은 대회다. 더불어 우리는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펼쳤던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경기력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집중해서 해야 할 것들을 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 경기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말로 넘어갈 차례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유일한 평점 9.1을 받았고 풋볼 런던에서도 평점 9점을 주면서 전반 상대 키퍼에 막혔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였다. 후반 그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영리한 턴과 슈팅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냈다. 그는 경기장 위 모든 선수들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이었고 이것이 그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서 슈팅을 많이 해줬고 그 슈팅들이 모두 매우 위협적이다는 거죠. 손흥민 돌아오셔서 정말 고맙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